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이 매달 14일은 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0월 14일, 오늘은요, 바로 와인데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분위기, 뭔가 술을 부르는 분위기인데 점심 식사 시간부터 술을 마시자니 약간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은 또 여러분들을 합리화시켜줄 만한 별명이 붙어있는 와인데이. 점심 식사 하시면서 또 간단한 반주는 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 시장에 대한 시름을 훌훌 털어버리면서 오후장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양시장이 마이너스권입니다. 현재 낙폭은 한 0.5% 안팎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조금 더 어두워집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서서히 쌓여가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670선을 이탈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다소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로는 그래도 괜찮아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2% 정도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런 거에 대비했을 때는 우리 증시 그래도 또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나라고 또 스스로 위안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 종목 좀 더 많은데요. 고민되시는 분들 이 시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입니다. 02325-8200번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고민되시는 분들 이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또 즉석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진단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상 기대해 보시면서 또 내 포트는 어떨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내 포트는 뭔가 편식이 돼 있는 식단은 아닐지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이 시간에 점검해 드립니다. 12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아자제 게시판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또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게시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4가지 방법들 마음껏 또 편하실 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세 분도 소개해 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역이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포트 밥상 그리고 또 시장과 관련된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전화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와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재호 차장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해결사로 나섭니다. 또 시장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사실은 좀 틈새 시장, 중국 관련해서 개별 뉴스 따라서 정말 동전주가 이제는 지폐주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개별 이슈들만 있어서 아마 시장의 큰 맥을 보시고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하루하루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또 이런 중국 모멘텀 관련 개별주들 그리고 오늘은 뭐 몇몇 비료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움직이는 거 제외하고는 다소 좀 굼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위로 올라서고 나서는 뭔가 숨을 고르는 거의 제자리 걸음, 지루한 지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형주 순환매다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일단은 웬만한 업종은 다 한 번씩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오를 만한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대형주 순환매가 한 차례 더 돌 것이다 라고 가정하시는 분들은 뭔가 전차 군단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시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형주 갈 만큼 갔으니 중소형주 다시 갈 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시죠. 성장주에 베팅하시는 분들 그 근거도 함께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못 간 섹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실적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의견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요. 지금 또 게시판에 오늘도 글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별아별아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좀 일찍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지금 두령님, 소방님, 그리고 지금 정호데이트님도 오늘도 인사 또 빼놓지 않고 남겨주셨네요. 스켈퍼님도 시장에 대해서 또 체크해 두시는 거, 포착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힌트를 주시면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오늘 접수되어 있는 종목이 코라우 홀딩스 보겠습니다. 14,800원에 비중을 25%, 4분의 1을 딱 담아주셨는데 일단 수익 보고 계세요. 오늘 사셨나요? 지금 수익이긴 한데 현재 가격권하고 매수가 좀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서 일봉 상황은 좀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기수입니다. 네, 첫 번째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지금 약간의 수익권인데 얼마까지 좀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네, 현재 코라오 홀딩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을 보실 때, 기업 가치가 뭐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라오 홀딩즈는 라오스 유일의 자동차 판매 사고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또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또 AS를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여전히 이제 매출이라든가 실적 부분들이 여전히 꾸준하게 안정적인 어떤 실적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안정적인 어떤 꾸준한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뭐 엄청나게 장기적인 상승세를 뿜어내고 또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하는 이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주가가 이제 23,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저점 12,000원 저점 찍고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도 분명히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이 많고요. 기관들의 매수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들, 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뭐 그 개별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순환 매장세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계속된 급등을 좀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 구간에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린다면요. 일단 기술적으로 16,000원 정도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 매물을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000에서 16,500원 정도가 단기 고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좀 들고 계시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시는 이런 전략이 좀 안전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후장 되니까 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좀 바뀝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늘고 코스피는 매도가 줄어들면서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또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는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대형주들이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라는 모습 오늘장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또 조금 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150원 선 재이탈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연동해서 오후장의 움직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라오 홀딩스 오늘 첫 번째 진단 종목으로 좀 골라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화케미칼, 지금 순서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은 33,370원에 비중 15% 담아주셨는데요. 3만 원대 사셨으면은 지금 아이고 고생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일봉이 모자라네요. 3만 원대면 주봉도 모자라고요. 지금 월봉까지 좀 바꿔봤습니다. 3만 원대면 지금 언제 사신 걸까요?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가져오신 종목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일찍 도와드리지 못한 게 또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2만 원대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한화케미칼 오늘도 다소 좀 부진한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한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한화케미칼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3만 원대이고 또 3만 원대에서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손실이 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승부를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보고 대응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한화케미칼은 일단 단기 관점에서는 오늘 주가도 단기 흐름 자체가 꺾였고요. 또 유가 흐름 자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관점이라고 한다면 한화케미칼의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도 이미 탈출은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얼마나 더 강하게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중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제 그 4분기부터 해서 내년 정도까지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화학주라든가 정유주에 대한 어떤 수요, 또 석유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은 삼성화학, 삼성종합화학이죠. 이쪽에 삼성그룹의 화학 산업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공룡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화학 업황이 살아날 때는 장기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 흐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인 부분은 단기와 중장기 관점인데요. 역시 단기 관점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주가는 단기 급등 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는 매도고요. 중장기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뭐 대체적으로 1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18,000원 선 주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그냥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역시 뭐 그동안 보유하셨던 것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판단이니까요. 단기로는 매도,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 와인데이라는 소재를 좀 다뤄봤더니 게시판에 이 여러 가지 술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주종,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예전만 같으면은 또 와인이라든지 양주 이런 술들이 상당히 좀 비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마트에 가면은 와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다는 내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과 관련해서는 또 종목 고민들이 줄줄이 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다음번에 어떤 섹터가 강할까? 아직까지 좀 주도 업종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역시나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를 내드린 것 같습니다. 섣불리 좀 의견을 내놓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오늘도 주도주는 일단은 좀 실종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다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섹터를 봐야 될지 이 시간에 좀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도 이어가 볼게요. 토마토 투자자문 문정식 운용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은 리바운딩, 베어마켓 랠리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한 좀 소외감을 느끼셨던 그런 장세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어제인가요? 제가 열린 시장 작전 타임에서 어제도 오전에 작전명이 그 리바운딩의 끝을 대비하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한 2030포인트 찍고 떨어져서 뭐 일단은 리바운딩 할 때도 일단 한 2030에서 20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수대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선 상단 부분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장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붙었던 어떤 그런 스탠스에서 약간은 이제 현금을 일정 부분 정도는 좀 확보를 해야 또 혹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바라봤는데요. 근데 뭐 또 미국 쪽에서 또 어제 사실은 하락한 게 미국 영향이 아니라 중국 영향이었죠. 중국의 수입 그런 것들이 물량들이 좀 상당히 마이너스 한 2자릿대를 기록을 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다시 시장은 경기에 대한 포커스로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리바운딩에 좀 막바지 따라서 조금은 쉬어갔다가 다음의 추세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큰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계신데 다음에 나무를 좀 세세하게 본다면은 다음번 좀 상승 구간에서는 어느 섹터가 유망할까요?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요, 일단은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종목별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돌 것 같고요.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시장을 다시 윗방향으로 들어 올리게끔 만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포커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든가 혹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거나 혹은 이제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당분간 안 하겠다라는 코멘트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포인트로 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리바운딩 하면서 소외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철강주들이라든가 정유주들 소재 쪽 주식들이 약간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닥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좀 지난 것 같거든요.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려면은 경기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상승이 되면 이 사실은 철강주들도 조선주랑은 다르게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장에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들에 대한 비전 이런 것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 지표로도 상당히 지금 저가권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바운딩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 자리를 좀 찾아간다면은 철강이나 소재 쪽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쪽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IT 쪽도 좀 시장이 핸드셋이나 반도체 시장이 좀 좋지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세트 업체들의 투자는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산업이 안 좋다 보면은 그냥 싸잡아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또 혹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뭐 대규모의 투자 관련된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주들도 또 좀 이슈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소재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는 다시금 좀 밀려나고 있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또 큰 그림에서 보자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기간은 그러면 좀 어느 정도로 기준을 세우시고 시각을 판단을 좀 내려주신 그러니까 제가 건가요?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 다음번에는 소재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리바운딩이 끝나고는 계속 종목별 순환매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박스권 쪽으로 돌아가다가 시장이 여기서 이 모습을 바꾸는 그림이 나올 때는 제가 볼 때는 윗방향으로 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경기에 대한 부분이다. 근데 만약에 경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그러면 우리가 시황을 판단할 때 뭐 문정식 운영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뭐 원자재 가격들도 바닥치고 좀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될 때는 경기가 내년도에 대한 경기는 약간 터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다음에 움직일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림이 그려지려면 경기에 대한 포커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어떤 미션들은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뭐 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주식들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자리를 좀 잡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보려면 이슈들이 좀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주식들도 사실은 증설이 없다, 성장 전망성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빠지다가 첫 번째로 이 방향을 틀었던 인플레이션을 제공했던 부분이 바로 원엔 환율이거든요. 그죠? 원엔 환율이 올라가면서 일본 차 대비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단기 랠리를 보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리바운딩 한 다음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폭스바겐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조금 더 레벨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시장의 참여자들의 생각의 전환을 시킬 만한 어떤 굵직한 이슈들이 분명히 이렇게 좀 변화가 나타나야지 시장은 좀 큰 방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지금 당장 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리바운딩을 끝내고 약간은 쉬어가다가 다시 상승할 시기쯤에 좀 볼만한 업종으로 좀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좀 젊으신 것 같으신데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 하시면서 요즘에 좀 수익 많이 내고 계세요? 아니면 좀 손실이 더 크신가요? 손실이 더 커요, 지금은. 네, 뭐가 가장 고민이신지 우선은 포트 저희가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게요. 어떤 종목들로 구성하고 계신가요? 저 인트론바이오, 네. 콘투스, 그다음에 하이트질러요. 네, 얼마의 비중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인트론바이오 50%, 45,000원, 네. 콘투스 25%, 125,000원, 하이트질러 25%, 24,500원이요. 네. 제가 사실은 목소리도 좀 젊으셔서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여쭤본 것도 있지만 저희 포트폴리오를 제가 살짝 좀 먼저 엿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뭐 딱히 싼 것도 아니고 섹터로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징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아리송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해서 좀 접근하셨어요? 그냥 지금 현재 시세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약간 좀 밀려났다라고 네.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한 7월달, 8월달에 사신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좀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오늘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만 거의 2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맞아요. 네. 이걸 지금 어떻게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인트론바이오는 게다가 오늘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은 손절도 좀 고려는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또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또 진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주식 초보자 분이세요. 종목을 좀 여러 개 담고 계신데 모두 다 손실 구간입니다. 뭔가 좀 이제 좀 걸음마 단계이니만큼 하나하나 좀 배워가면서 실력을 쌓아가실 단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 포트 전반적인 좀 평가를 해볼까요? 어떤 밥상 같으세요? 네, 일단 뭐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섹터별로 겹치는 종목군들이 없어서 일단은 좀 다양하다 그래서 봤는데 제 예상에도 약간 젊은 분 아니면은 남자분일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포트폴리오 한 줄 평은요. 꾸준한 영양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식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영양 관리요. 지금 영양 관리를 하시기에는 약간은 좀 실력이 부족하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측면에서 좀 영양이 부족하고 관리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볼 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얘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됐다. 뭐 이런 이유라든가 아니면은 향후에 이 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그림들을 그리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다들 일단은 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뭐 싸다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 나가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갈지 팔아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트론바이오 일단은 현재 손실 폭은 한 12%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트에 미치는 충격은 꽤나 큰데요. 게다가 오늘 급락 좀 나오거든요. 일단은 좀 밥상에 나오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인트론바이오는 뭐 여기에 놓을게요. 그러니까 약간 주 메뉴가 아니라 약간 뭐 고기라든가 이런 뭐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좀 질리지 않도록 곁들일 수 있는 또 약간의 비타민 섭취 같은 경우인데 근데 이게 비타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자세하게 또 일단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떤가요? 좋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뭐 상반기 때는 누구나 알다시피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한 상태인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일단은 내용을 좀 아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아무리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도 이게 이제 적정한 가치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인트론바이오는요. 뭐 회사 내부적으로는 유전자 시약 혹은 또 분자 진단 그리고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 분야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뭐 연구개발 업체입니다. 뭐 신약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동물용 지금은 항생제 대체제 판매 호조로서 일단은 실적은 뭐 적자를 내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막 턴어라운드를 해서 이 기업이 약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 바이오 신약인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이게 지금 임상 중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응 속도라든가 뭐 부작용 같은 부분이 좀 적어서 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약이라고 일단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뭐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해서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재 요 항목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약 30% 정도 되고요. 수익성도 높아가지고 영업이익도 대부분 여기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 시장도 진출을 해서요.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일단 또 뭐 체결을 하고 있는 뭐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있는 상태에서 해외 쪽에 대한 영업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 항생제 시장, 우리가 이제 아프거나 하게 되면 이 병균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이러한 균을 없애고 잡아내는 게 바로 치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항생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약 7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상당히 좀 크고요. 이 중에서 약 50% 이상이 약간 뭐 동물용으로 일단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집중하고 있는 황색 포도 상규균이라는 치료제 시장도 약 3.7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화이자라는 업체에서 자이복스라는 어떤 신약이 있고요. 그리고 큐비스트라는 업체에서 큐비신이라는 이런 이제 항생제가 있습니다만, 요 두 업체들이 신약 특허 만료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신규 약이라든가 대체 약품으로 또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인트론 바이오의 이 항생제, 그리고 이제 이 인트론 바이오의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세포 벽을 파괴해서 원천적으로 이러한 균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는 거라서 이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 업체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좋은 얘기들로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이 주가가 얼마 정도가 돼야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아마 들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가는 7만 원 갔다가 지금 한 4만 5천 원 정도 떨어져서 아마 되게 절반 정도 빠졌고, 그리고 읽어보니까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내용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사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독일 제약사로 유명한 머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항생제 업체인 큐비스트라는 업체를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 그 인수 가격이 약 시총이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야, 6천억 8조, 얘도 뭐 몇 조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일단 지금 큐비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도 기준 매출이 약 1조 3천억 정도가 되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매출이 1조 3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시총이 8조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트론 바이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 약 130억이거든요. 그러면 6천억이라고 한다면, 그냥 큐비스트랑 비교한 거, 매출 1조 3천억에 8조 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트론 바이오는 130억이라고 치면 한 8배 정도 곱해주더라도 한 1,000억 정도, 가야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이 약품에 대한, 이 신약에 대한 부분이 뭐 큐비스트 업체의 뭐 신약 큐비신보다 인트론 바이오의 뭐 SAL 200 이 항생제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슈화 되면서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게다가 비중도 좀 너무 높으신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한 2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이루어져 있다면 아마 좀 뭐 기대감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의견을 매도 혹은 비중 축소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비중 축소 왜 다 팔아버리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식들은 또 좀 올해 임상 또 이상 중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런 업체가 임상이 3상이 끝나야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 M&A가 이루어진 업체들 보면 임상 2상이 끝났는데 이 기술력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해서 또 사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추세도 붕괴가 됐고 또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져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 그 정도만 그러니까 좀 갖고 가고, 나머지 비중을 늘리는 부분은요, 어떤 이런 호재성 얘기가 시장에 깔리면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다시 재조명하는 시기로 돌입했을 때 그때 다시 사셔도 되거든요, 충분히.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총 한 2천억 정도까지 빠진다고 하면 약 15,000원 수준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가격이 4만 원이니까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이슈가 나오려면 뭔가 뭐 M&A 이슈라든가 네. 아니면 뭔가 뭐 라이센스 아웃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예, 전략은 일단은 비중 축소, 보유 의견 보유를 하시면 한 10% 정도로 드릴 거고요. 예,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48,0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냥 지금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39,000원입니다. 그거 깨지면은 계속해서 흘러내릴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장에서 상당히 좀 인트론 바이오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차트 확인한 것처럼 마지막에 놓여있던 좀 마지노선이다,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200일 이동평균선 현재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4만 원 선도 이탈이 됐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대가 약간은 좀 실망 혹은 우려 이쪽으로 서서히 좀 심리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좀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컴투스인데요. 이 종목도 참 지루합니다. 주변에서 뭐 증권사 레포트도 그렇고 긍정적인 평가들 나오는데 주가가 정 못 갑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컴투스는 여기 파스타 정도에 놓겠습니다. 예. 네. 파스타요. 어떤 분들께는 또 메인 메뉴가 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께는 또 상당히 젓가락이 가지 않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컴투스.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약간 보수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시나요? 그냥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업체에 이미 맞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게임빌이 업체가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뭐 게임빌의 계열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으로 매출이 거의 한 연에 한 90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게임 하나로 매출이 9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게 뭐 홈런 배틀이라든가 타이니팜 그리고 컴투스 프로야구 야구 게임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골프 스타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연으로 계속 보게 되면요. 올해가 사상 최고의 실적이에요. 네.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인데 주가는 17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거의 뭐 한 40% 정도가 지금 하락해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야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주식 시장에서는요 게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성장 기대감, 뭐 베타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유저 수 이런 거에 따라서 먼저 주가가 반영을 확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장성,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라인업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기업에 대한 전망치들을 계속해서 높이 볼 때 주가는 뭐 게임주들이 뭐 예를 들어서 PER 배수가 막 18배, 20배 혹은 25배, 30배 정도까지 가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금 실적 자체가 이제 내년도라든가 후년도에 성장 전망치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10년, 11년, 12년, 13년도 오면서 성장성이 막 100%, 150%, 200% 가던 회사인데 이제는 한 10%대로 이제 성장성이 줄어버리니까 성장성을 감안하지 않은 밸류에이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게임주 뭐 시총도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뭐 돈도 꽤 많이 벌고 있어요. 수익도 뭐 한 1,200억 정도를 순이익으로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익 배수를 보게 되면 한 10배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그냥 적정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해야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차기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실적에다가 플러스 더 성장되는 실적이 엎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약간은 지금 우리나라 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급률도 상당히 좀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작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 약간 게임들에 대해서 유저들이 더 많아지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국면이라서 게임빌이나 컴투스의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신규 게임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기존 게임 유저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인데 2,000만이 된다. 그러면 게임주들이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저들이 뭐 커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게임 이거 하다가 실증 나서 이거 버리고 이거 간다. 뭐 이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큰 모멘텀이 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상으로 상당히 좀 싸고요. 주가도 일단은 뭐 한 6월 이후에는 그냥 안정화된 흐름으로 보면서 제가 영양 관리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이제 게임 라인업이 될 때 얼마만큼 실적이 레벨업이 되는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데요. 뭐 자리상으로는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에 원더택틱스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게임이 안 나와가지고요. 이 부분 좀 고려를 하고 또 뭐 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니까요. 목표 주가가 약 14만 원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14만 원까지 가려면은요. 이거는 더 높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가는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약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정도 오시면 일단은 또 뭐 위로 또 당분간 계속해서 한 6개월 이상 지금 하락 내지는 횡보를 했기 때문에 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는 제가 아까 전방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술 얘기가 좀 자주 나옵니다. 종목 하이트질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마지막으로 구성을 하자면은 뭐 딱 있네요. 그러니까요. 뭐 맥주나 네. 소주는 아니지만 뭐 네, 주류가 있어서 저희가 와인에 좀 비유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이트질로 같은 경우는 좀 2달 정도 보유를 하셔서 어려운 기간 다 지나시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원금 근처까지는 왔거든요. 좀 플러스 보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종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기업들을 볼 때 업계 1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할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음식료 관련된 부분이라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적이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마켓 쉐어, 시장 지배력 때문에 돈을 꾸준하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벌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상 뭐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뭐 재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판단인데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 약간 이 촉매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익도 보면은 좀 약간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레벨 같은 경우가 이전에 한 몇 개 년도 레벨보다 한 2, 300억 정도 좀 점프업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뭐 제가 볼 때 뭐 3만 원,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M&A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뭐 해외 주류 같은 경우에 뭐 수입하는 업체하고요. 그리고 뭐 보배 업체들도 또 합병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 지배력을 좀 강화시키는 흐름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아마 재평가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크게 일단은 보여지진 않고 단기 목표가 2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매수가 위에서 목표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영양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레시피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트론 바이오는 전량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약 10% 정도로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하이트진로나 컴투스는 뭐 전체적으로 다 싼 가격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면서 약간 이격이 벌어지면은 매도를 하셨다가 뭐 이 종목이 매력적이면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밑에 부분에서 다시 잡으셨다 이렇게 약간 트레이딩 관점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종목 사실 때 고점 대비 좀 빠진 것 같아서 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매수하시는데도 뭔가 팁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종목 골라볼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정을 받았을 때나 혹은 이전에 상승폭이 컸을 때 이 회사가 왜 올랐는지 이유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 이유,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로 변할 수 있나라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판가름을 하는 거죠. 좋은 소식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적이 한 5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4배 올랐다. 그리고 나서 한 20%, 30% 빠졌다. 그럼 안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훈련이 좀 되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점 말고 이전 시점에서 그냥 기사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주가의 상승률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포트밥상 가격 전략 다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절반을 담고 있었던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좀 비중도 많았고요. 다소 좀 부담스러운 현재 위치에 놓여 있죠. 비중 축소 혹은 매도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48,000원 정도로 굉장히 좀 짧게 잡습니다. 손절 라인 39,000원, 현재는 4만 원 이탈했으니까요. 오늘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야겠네요. 이어서 컴투스입니다. 보유 의견에 13만 원 목표가 나왔고요. 매수가보다는 아주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손절 라인 10만 원입니다. 하이트진로 보유 의견에 26,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22,000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 레시피입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절반을 담고 계신데요. 조금은 줄여주세요. 컴투스는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이트진로 마찬가지고요. 현금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이 부분 앞으로는 종목 고르시는데 조금 더 좀 심사숙고하셔서 수익 나시는 종목으로 좀 꾸려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오고 가는 동안에 내 종목은 언제 봐주실까 또 신청해 놓고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바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오늘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필명이 재미있네요. 꾼루님께서 올려주신 크라운 제거 보겠습니다. 72만 5천 원에 비중이 20%. 사실 크라운 제거도 상반기에 거의 방송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확실히 시세가 꺾이니까 방송에서 이야기할 날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약간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부터는 메리츠중금증권의 이재우 차장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라운제가입니다. 이 종목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75만 원대를 복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점은 아직 확실하게 확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에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 75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72만 원 정도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80만 원대 매도기에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최근에 이제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동안에 이제 곡물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동안의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일정 정도 도움을 줬다라면은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부담이다라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담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물화되면서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동을 했을 경우에는 한 이 종목이 6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지금 68만 원이니까 사실은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데 일각으로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60만 원 초반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60만 원 정도로 찍고 확인된다라면은 그 차후에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와 더불어서 주가 반등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서 만약에 내려와서 60만 원 확인하고 올라갔을 경우에도 한 80만 원 정도 목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실권 얘기를 한다라면은 다행히 현재 자리에서 강하게 이제 반발이 연결된다라면은 80만 원 정도 한번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조정받고 60만 원 권역에서 지지 테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조금 인내하시면서 차후에 이제 연말께 80만 원 목표가 두시면서 역시 그대로 보유 전략 유지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 상담 오늘 5553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로 서명을 살짝 바꿔주면서 최근에 시장에 다시금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 종목 13만 4천 원의 비중 30%를 담아주셨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강법권이네요. 보면은 둘, 넷, 여섯,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나오네요. 그런데 상승 전환이라기보다는 거의 전일 종가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름 바꾸고 나서 뭔가 간판 효과 이런 부분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투자자들 마음이 돌아서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이재우 차장님? 네, 일단 최근에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하락이 멈추는 정도, 그 정도 반등 시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는데 어쨌든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은 동종목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장세도 약하고 원체 지금 조금 이제 뭐 시세 흐름 자체가 워낙 좀 이제 뭐 약한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거예요. 13만 원대 중반 가격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움직임만 놓고 본다 그러면 비교적 높은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12만 원 권역까지 다시 내려왔죠. 12만 원이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의 저점 권역이니까 여기에 지지를 만들어 한다면 다시 한번 13만 원대 반등을 향한 어떤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전반적으로 핀테크라든가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차후에 성장 동력으로서 뭐 자리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지지권역 지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깨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보다는 좀 보유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차후에 어쨌든 뭐 거래 붙으면서 수급적인 측면이 개선된다라면 궁극적인 목표가는 한 14만 원대 중반에서 15만 원 정도 목표가 두시면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쭉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도 심심타파 여러 가지 주제를 맞춰주시려고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제는 조금은 좀 복잡하게 그리고 생각을 거듭해가면서 주제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해주셨던 내용은 이 와인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칠봉이님 오늘 또 글 남겨주셨는데요. 인터넷 댓글 이렇게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고려를 해볼게요. 지금 게시판과 관련해서 좀 인터넷 댓글 이런 이야기들 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증시타파도 이 게시판과 늘 함께하는 쌍방향 방송이죠. 그런데 이 게시판은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글을 남기기 때문에 더욱더 오해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게시판에서도 약간의 오해 소지가 좀 남아 있는 글들 같은 경우는 서로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서로 도움되는 그런 화해의 장, 또 대화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심심타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글 같은데 뭔가 그 기사 이면의 내용을 보니까 좀 씁쓸해서요.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연 요즘에 제 주변에도 좀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벌이를 하시는 분들 많이 좀 힘듭니다. 그리고 경기가 힘들다, 지갑이 얇아진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어떤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소득 활동을 하는 일명 외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 이 평균적으로 소득이 쫙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절반 이상 소득에 해당하려면은 과연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연구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주당 62시간을 일을 해야지 평균 소득의 한 절반 이상 수준.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중위소득의 50% 그러니까 소득이 쫙 펼쳐놔 봤을 때 절반 이상 좀 상위권에 들려면은 주당 62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 7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9시간 일하는 거고요. 주 5일제의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지 그나마 이 절반 이상에 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만 이런 걸까요?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30개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11번째로 긴 편에 속한데요. 지금 좀 차트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고요.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 말고 점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나라, 이 점점 노동시간이 긴 나라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은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예요. 좀 부러운 사례를 보자면은 이 후반부반에 있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영국이나 호주, 아일랜드 등 같은 경우는요. 주당 20시간 안팎으로만 일을 해도 평균 소득의 절반 이상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맞벌이는 필수다. 아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얘기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절반 이상에 들 수 있는 국가로는 체코나 칠레, 그리스, 스페인 등이
꼽혔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좀 어떠실까요? 확실히 좀 노동 생활이 점점 빡빡해진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싶어도 임금 피크제 이런 부분과 좀 맞물리면서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소 사회의 단편을 볼 수 있는 씁쓸한 기사 한 가지 나눠봤습니다.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게시판에 더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볼게요. 0563번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대유신 소재고요. 이 종목을 1362원에 비중 40% 담아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진단 들어가 볼게요. 이 종목이 오늘은 약간 좀 오르면서 120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손실 보고 계시네요. 오늘은 흐름이 좀 좋습니다. 이재우 차장님, 이 종목 더 기다리면 원금까지 올까요? 네, 최근에 이렇게 이제 1000원대 좀 이제 저가형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알루미늄 휠, 쪽 부분에서 국내 시장 아마 1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니까, 알루미늄 휠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차량 경량화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손실이 좀 났다가 1000원권역까지 깨졌다가 최근에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다소간의 위안거리는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시가총액 대비 실적 추이 자체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까지 괜찮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변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번 그 반등과 상승 기회를 이용해서 잘 한번 매도 자리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거래 좀 붙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최근에 상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이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보유 좀 더 가져가시고, 일단 1차 목표가 3,300원 정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전반적으로 차량 경량화라든가 또 이제 저가형 종목분들의 어떤 매기 연결이 오버슈팅 그 구간으로 연결된다라면은 한 1,400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시청자 매수 가격이 1,360원이니까 한 1,400원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 두시면서 이제 보유를 하시되, 대신에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 보시면서 그 정도 가격 보시면은 매도 자리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게시판에 약간의 지각을 하셨는데 그래도 홍대 아우디님도 글 남겨주셨고요. 지금 칠봉이님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이 시간과 관련돼서 노동시간 관련된 기사를 좀 전달해 들었더니 호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여기에 또 살고 있는 제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이 1년 중에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전 세계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거기서는 다소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늘 나한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자세가 또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약간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고비만 잘 넘기고 나면은 또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봄날이 올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놀러 오세요.